자, 오늘은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 아니 많이 하신 분들도 막 1, 2년, 3, 4년 운영하신 분들도 제일 어려워하는 소재를 갖고 왔습니다. 이겁니다. 아유, 글씨는 참 힘들어요. 요겁니다. 아마 공감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블로그 카테고리를 도대체 뭘로 해야 되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딱 확실하게 정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정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변경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끝나지 않는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블로그 카테고리를 정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랄까? 경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좀 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부터 찾으세요. 좋아하는 거. 이렇게 쓰지 말고 여러분의 라이크를 찾으세요. 라이크를 찾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서 있는 공간의 주변을 둘러보는 것도 방법이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이 해야 할 수 있는 블로그 카테고리에 정답이 있을 겁니다. 제가 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블로그 카테고리는 어디에 답이 있다? 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답이 있다. 이건 세병원이 절대로 정하실 수 없는 거다 라는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볼까요? 이 경우가 제일 많겠죠? 현재 9 to 6 직장인입니다. 뭐 사무직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현장직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경우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저는 특별한 취미도 생각을 해보니까 잘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딱히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뭐 퇴근 후에 가족들이랑 밥을 먹거나 TV를 보거나 책 좀 읽다가 멍 때리다가 집에서 잠을 잔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가끔 친구들 만나고 회식하고, 아주 평범하죠. 실제로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기 전에 이랬죠. 자, 이런 상황이면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 안에 답이 있다고.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죠. 그쵸?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 회사 안에서는 뭔가 하고 있을 겁니다. 제일 쉬운 게 뭐죠? 엑셀 있죠. 뭐 워드도 있을 것이고, 보고서, 뭐 PPT라고 할게요. 내가 9 to 6 직장인의 사무직이다 라고 하면 요 세 가지 분명히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쵸? 제 경우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이놈의 엑셀이랑 전쟁을 벌였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 저한테 이 업무가 딱 떨어졌을 때 엑셀의 액자도 몰랐습니다. 너무 막막한 거야, 진짜. 근데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이야 유튜브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엑셀을 배울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도 물론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제일 좋았던 거는 기초책 사놓고 그거 하나하나 내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가면서 배워서 써먹고 따라하면서 써먹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한 2년이 지나니까 엑셀 귀신이 돼 있더라고. 도사라고 하나? 엑셀 도사가 아무튼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엑셀 도사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언제? 블로그 카테고리를 결정을 할 때. 그때 그래서 생각을 했죠. 대부분이 블로그 카테고리를 정할 때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9 to 6 직장인한테 제가 엑셀 다루시잖아요. 엑셀에 대해서 포스팅 한번 쭉 시리즈로 연재를 해보세요. 그럼 10중 8구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제가 누굴 가르칠 전문가는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9 to 6 직장인으로 엑셀을 딱 업무를 맡았을 때 어떻다 그랬죠? 되게 멘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책을 사다가 책도 보고 블로그 포스팅도 뒤져가면서 이렇게 점점 더 빌드업을 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졌단 말이에요. 엑셀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문가한테 배우는 방법이 있고요. 초보자한테 배우려는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가르치시려고는 안 돼. 아니면 저처럼 엑셀을 처음 이제 막 시작했어. 그러면 그 과정을 초보자의 입장에서 포스팅으로 쭉 써내려 가자는 거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무실에서 하루하루 다루고 있던 엑셀을 가지고 포스팅을 할 수 있다고? 네,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제가 아까 그랬죠? 책을 사다 놓고 하나하나 배우고 써먹고 포스팅하고 배우고 써먹고 포스팅하고, 요 선순환을 만들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블로그를 성장을 시켰었습니다, 초반에. 그리고 이렇게 요런 구조를 만들면 또 하나의 장점이 있죠. 뭐 회사에서 딴짓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 솔직히 좀 하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낮에 내가 당장 생각나는 게 뭐, 예를 들면 count if 함수를 책에서 보고 배워서
업무에 써먹었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자,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밤에 포스팅 하실 때 이거를 포스팅 하는 거예요. 카운트 이프를. 그러면은 내 안에서, 내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소재를 찾다 보니까 어때요? 밤에 블로그 포스팅 하려고 쓸 때 소재를 찾는 그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낮에 내가 이미 공부를 했잖아. 책을 가지고. 그럼 카운트 이프가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 포스팅에 들어갈 예제 파일 같은 거를 이름만 싹 바꾼다든지 숫자만 싹 바꿔서 간단하게 예시 파일은 누구든 만들 수 있잖아. 내가 오늘 낮에 책으로 배웠는데, 그리고 업무에도 써먹었는데, 이렇게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재를 내 안에서 찾으면.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예시를 볼까요? 나는 직장인이 아니에요. 나는 전업주부예요. 또 다른 많은 사례가 이거겠죠. 전업주부님. 전업주부. 제가 보기에 블로그를 시작하고 블로그를 도전하기에 가장 좋은 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전업주부님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은데 사실 시작이 좀 어렵긴 하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서, 내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소재를 찾으세요. 예를 들면 식사 준비 있죠, 빨래 있죠, 청소, 각종 생활용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식물 기르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전업주부님들 중에. 그러면 원예 쪽도 아주 좋은 소재가 되겠죠. 이렇게 내 라이프 스타일 안에서 내 카테고리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고요. 뻔하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내 카테고리를 내 안에서 찾아야 이게 생깁니다. 지속력이 생깁니다.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빌드업 해나갈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속력. 자,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궁금하신 점이 생길 거예요. 뭐 식사 준비도 좋고 빨래, 청소, 생활용품, 원예 다 좋다 이거야. 그럼 이 소재를 실제로 포스팅으로 어떻게 옮기라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아마 드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네이버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뭐 이렇게 미리 준비했던 건 아니고요. 당장 생각나는 것들로 한번 해볼게요. 설거지라고 입력을 해본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설거지를 입력을 했을 때 오른쪽에 보면 연관 검색어가 보이죠. 블로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연관 검색어를 여러분 눈을 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설거지를 하면서 문득 설거지 관련해서 포스팅할 게 뭐 있을까?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 연관 검색어 중에 보면 설거지 건조대가 있고 뭐 통이 있고요. 바뜨야 설거지통이 뭐야? 다이소 설거지통 이런 거 있네. 다이소 설거지 비누. 자, 그럼 어때요? 저라면요 바로 요 키워드 두 개를 봤죠. 다이소. 그러면 어딜 간다? 다이소로 가야죠. 그죠? 다이소 설거지통, 다이소 설거지 비누가 연관 검색어에 있네? 이런 걸로 글을 쓸 수 있구나. 그러면 다이소에 가서, 아니면 다이소에 갈 일이 생겼을 때 잊지 않고 이걸 사오는 겁니다. 사와서 다음번에 이걸 써보고 포스팅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나가서, 자, 아까 우리 키워드 뭐였죠? 다이소 설거지통. 자,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그러면 키워드의 검색량을 찾을 수 있는 사이트로 옵니다. 요거는 제가 운영하는 별도의 사이트고요. 굳이 여기서 검색량을 다 확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이소 설거지통을 검색을 해볼게요. 키워드의 월간 검색량은 1560. 무슨 말이냐면 1560번이 한 달 동안 검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하루 평균은 30을 나눠보면 알 수 있겠죠. PC, 모바일 이 정도로 따로따로 검색이 된다. 1560. 하루에 전국에서 한 50여 건 정도를 다이소 설거지통을 누군가 검색을 한다는 뜻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리고 월간 컨텐츠 발행량 342건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한 달에 342건의 포스팅이나 카페 포스팅이 올라오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5배 많은 검색량이 있더라. 이 키워드에. 그런 뜻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를 쓴 사람들 상위 5개 포스팅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포스팅을 발행한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262일 전이더라. 한참 지났죠. 거의 9개월 됐다는 얘기입니다. 9개월 동안 새로 쓰는 글이 있지만, 한 달에 342건이 있지만 상위를 차지하는 글은 되게 오래됐더라. 자, 그럼 이런 키워드는 소위 말해서 꿀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주부도 누구나 이런 내용을 찾아서 이렇게 포스팅을 할 수 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엔 다이소 설거지 비누를 검색한 결과를 볼게요. 이 키워드는요
다이소 설거지통보다 더 꿀입니다. 한번 볼게요. 월간 검색량 1280. 그러면 30으로 나눠보면 하루에 3, 40건 정도가 검색이 계속 꾸준하게 되는 키워드다 라는 거고, 더 재밌는 거, 월간 콘텐츠 발행량은 131건밖에 안 되더라.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거예요. 보통 대부분의 키워드들은 월간 검색량보다 월간 콘텐츠 발행량이 더 높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검색량은 1280인데 한 달에 막 3000건씩 포스팅이 올라와. 그럼 이거 좋은 건가요? 좋은 키워드가 아니에요, 이러면. 근데 월간 검색량이 발행량보다 거의 10배죠. 이런 거는 아주 좋은 키워드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래요. 우리가 이 두 개 키워드를 지금 살펴봤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제목을 잡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나요? 제목 잡는 거 다음번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정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런 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일반 개인이 아니다. 나는 사업자가 따로 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병원이나 법률사무소, 이런 경우에는 또 블로그 대행을 많이 맡기기도 하죠. 또 반면에 공인중개사, 뭐 자동차 틴팅샵, 그리고 뭐 헬스 트레이너, 아니면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행보다는 직접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테고리 당연히 그쪽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한 가지 주의사항만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사업자 블로그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고객이죠. 고객은 뭐다? DB라고 하죠, 우리가. 고객 DB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블로그 시작을 하면요, 뭐부터 하냐면 이거부터 주야장천 계속 이것만 합니다.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블로그에 딱 어찌어찌 들어갔는데 내가 어떤 그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있던 중이야.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때는 이제 다른 블로그와 내 블로그 간의 설득력의 차이에 의해서 실제 전환이 어느 쪽에서 일어났냐, 이게 결정이 되겠죠.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즉 잠재 고객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부터 주구 장창 나가는 블로그 신뢰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사업자 블로그 분들 보면 100이면 100 다 이거부터 하는 거야. 죽어라. 그냥 홍보부터 시작해서 홍보로 끝납니다. 그러다 뭐 온다? 저품질 온다. 저품질 앞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블로그든 사업자 블로그든 다 똑같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해서 뭐부터 얻어야 된다? 신뢰부터 얻으세요. 신뢰부터. 이 신뢰라는 건요, 사람에 의한 신뢰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블로그, 네이버 알고리즘으로부터 내 블로그가 신뢰성이 높은 블로그로 먼저 인정부터 받아야 그 다음에 홍보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블로그도 안전하고, 더 중요한 건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주변에 사업자분들 계시면 이 말씀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홍보만 주구장창한다? 안 됩니다. 계속 같은 자리 맴돌 수밖에 없어요. 개인 블로그 체험단이 계속 같은 자리 맴돌지 말고 제가 졸업하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